올해 11월 완공 예정으로 신사옥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시카고 한인회가 어제 글렌뷰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며 동포사회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열린 어제 TV토론회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전 현직 대통령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트럼프의 압승이라는 여론이 우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앞으로도 결국 고령과 건강 이슈가 대선의 마지막 순간까지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날스에 있는 골프몰 밀이 대규모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날스시가 최근 이 재개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27억 달러에 달하는 의료 허위 청구 사기로 수백 명이 기소됐습니다. 일리노이에서 축구장에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하는 순간이 화면에 포착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꽉 막힌 미국 주택시장이 2026년까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매일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은 장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조기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한 달 동안 자가용을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000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이 눈병에 걸렸을 때 처방받는 항생제가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11월 완공 예정으로 신사옥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시카고 한인회가 어제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글렌뷰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며 동포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심기영, 박해달, 김창범, 석균쇠, 이국진, 서정일 등 역대 전임회장단과 이사, 주요 임원 등이 참석했으며 브리핑과 함께 공사 비용이 늘어난 현재 추가 기금 모금에 대한 방안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한인회는 1982년 구입해 40여 년간 사용해온 시카고 링컨길 한인회관을 지난 2022년 2월 매각하고 임시 사무실을 거쳐 그해 11월 글렌뷰 현 건물에 새 둥지를 틀고 리모델링에 본격 나서죠. 범동포 참여적 회관을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한인사회 구심점 역할을 강조한 다목적 활용 공간 확보가 핵심입니다. 사실 이 건물은 큰 룸은 없고 작은 룸만 방번호가 40몇 번까지 나갈 정도로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1, 2층이. 어떻게 하면 동포들에게 와서 행사를 한다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전시회, 갤러리로서 전시회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커다란 공간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있는 룸들을 트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작을 수도 있지만 이 건물에서는 가장 큰 룸입니다. 그리고 70, 80분은 충분히 들어가시고 남을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선을 보일 계획입니다. 한인회관 리모델링은 여러 파트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대 100명 수용 가능한 다목적 갤러리룸과 2층 러비, 사무실 및 사무공간, 또한 2층에 들어설 역사관 등이 포함됩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돼 올 초 3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가지의 이유로 지연되면서 완공 시기를 이르면 11월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한인회 측은 11월 3일 한인회 창립 기념일에 맞춰 오픈하우스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총 예산은 57만 2천여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초기 예산 35만 6천 달러보다 크게 늘었는데 최은저 한인 회장은 건물의 여러 구조적 문제 때문에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포들이 쓸 수 있는 갤러리 룸을 만든다고 해서 이 룸을 막 다 터서 크게 만들었는데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럭처 문제가 생겨서 스트럭처 엔지니어가 드로잉을 다시 하고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집어넣어서 또 스트럭처 컨트랙터를 다시 또 하이어하고 공사를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들어가는 자금이 예상치 못한 자금이 한 8만여 불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버젯이 부족하게 되었죠. 구조 보강을 위한 추가 경비 11만 3천 달러, 빌트인 시스템, 모뉴먼트, 인터넷, CC 카메라, 장비, 비품 등의 6만 3천 달러, 건물 유리 교체 2만 달러, 계단 보수 및 기타 예비비 등으로 3만 달러 등 추가 비용 20만 달러는 별도 모금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한인회가 보유한 자금은 35만 8,715달러였습니다. 이외에 회관 주요 공간 내 기증 개인이나 단체 이름 부착,
정원, 중앙입구 장애인 출입을 위한 자동문과 시설 완비, 30년 이상 노후된 히팅과 쿨링 시스템 보강 등도 리모델링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단체장님들에게 좀 이렇게 일일이 편지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금이 들어오면은 공지해드리고 붐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1층 여기 그 갤러리룸, 그 대회의실이 완공이 되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완공이 되면 프리밀리너리 그 오픈하우스 비슷하게 해서 여기에서 하루 종일 기금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한 8월 달이나 9월 달 십시일반 성의만 내주시면 그러면은 뭐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강해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또한 한인의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는데요. 지난달 22일 정관위에서 결정된 수정 개정안은 이미 지난 15일 이사진들에게 전달돼 7월 10일 임시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날 최종 승인을 받으면 7월 15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 언론 공고를 거쳐 8월 15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최종 통과 여부를 확정하게 되지만 부결 시 총회는 열리지 않습니다. 정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한인회의 영문 표기명 변경, 명예회장 직책 삭제, 고문 및 분과위원회 규정 축소, 상설위원회로 회칙위원회와 회관위원회 운영, 중재위원회 규정 축소 및 조정, 정기총회 시 출석 범위 조정, 온라인 참석자들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회장과 이사장의 협의로 주요 동포단체 대표 추천 강화 등입니다. 아울러 선거 일정은 현 회장 임기 마감 1개월 전, 즉 6월 첫째 주에서 3개월 전 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앞당겨 조정합니다. 이 경우 선거일은 3월 둘째 주 토요일로 변경됩니다. 지금 시카고 한인회지만 시카고 시에 있는 게 아니고 글렌비유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일리노이는 그 미국에서 독특하게 딱 하나의 한인회만 있는 거예요. 시카고 한인회가. 그 정관의 그 명칭을, 영어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해서 차기 한인회장을 뽑을 때 정관에 의하면 6월 첫 번째 주 토요일인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때 선출을 해서 인수인계 자제분들 그 선출한 분이 그때 임원고 뭐 취임식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파악을 못할 거 아니에요. 현 회장과 차기 회장이 2, 3개월은 오버랩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건 솔직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회칙위원회에서도 다들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3월 두 번째 주로 선거를 하는 걸로 거기에 맞게 60일 전에 공고하고 뭐 이 시스템은 구 정관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포인트인데 임시이사회에서 일일이 다 리뷰하고 어쨌든 통과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통과가 안 되면 8월 15일 날 임시총회는 없는 겁니다. 회장 출마 부담 요인으로 꼽힌 $50,000의 공탁금은 선거 60일 전 이사회에서 $5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액수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입 후보자 추천 정회원은 현 500명에서 300명으로 축소하고 한인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회장 입 후보자 자격은 5년 이상 일리노이에 거주한 자로 3년 이상 한인사회에 봉사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날 최 회장은 최대한 최소화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회관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며 동포사회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후원을 부탁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미니마이즈 시켜서 하려고 하더라도 없는 시스템을 집어넣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직 회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후원을 해주시니 한인사회를 정말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한인회관의 필요성도 더 느낄 것이고 발전을 위해서도 깊은 뜻을 갖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목표는 7월 말까지 기금을 모두 모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회견을 마친 후 참가 일행들과 함께 1, 2층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또 6명의 전직 회장단을 포함해 김기란 이사장, 최은주 한인회 회장은 추가 기금을 위한 모금에도 직접 참여해 힘을 보탰습니다.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전 현직 대통령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서로 중범죄자,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며 상대방이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는데요. 첫 주제인 경제 문제에서부터 두 사람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격돌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때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실업률이 15%까지 치솟는 끔찍한 상황이어서 정상화가 시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만든 일자리는 불법 이민자나 코로나 회복으로 이루어진 것뿐이다. 또 정책은 형편없고 인플레이션은 미국을 죽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미국 국내 최대 이슈인 낙태권과 또 국경 문제를 놓고도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바이든은 낙태권 폐기가 트럼프가 한 최악의 일이라고 비판했고 트럼프는 바이든의 국경정책 실패로 범죄자가 쏟아져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를 중범죄자라고 몰아세우면서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는데요. 바이든과 트럼프 두 전 현직 대통령은 다음 토론이 개최되는 9월까지 박빙의 지지율을 깨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공세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제 TV 토론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트럼프의 압승이라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첫 대선 토론에서 거친 목소리로 더듬대며 멈칫거리는 토론을 벌여 민주당 진영은 공포와 공황에 빠졌으며 후보 교체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있으나 민주당 원로 지도부, 특히 질 바이든 여사의 태도에 따라 중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앞으로도 결국 고령과 건강 이슈가 대선의 마지막 순간까지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날스에 있는 골프 밀몰이 대규모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날스시가 최근 이 재개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시위원회는 지난 26일 화요일 만장일치로 스털링 어거니제이션의 80에이커 부지에 대한 4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마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인데요. 날스시는 개조 공사를 통해 황폐한 공간에 새로운 상점과 레스토랑이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지의 알포기아닌스 날스 시장은 성명에서 골프밀 타운 센터 재개발 프로젝트는 쇼핑몰 주변 기업 및 우리 마을의 르네상스를 위한 촉매제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재개발 계획은 70%의 소매 및 엔터테인먼트 공간과 30%의 고급 주택을 담고 있었죠. 이후 다음 단계에서는 사무실 건물, 보행자 산책로, 야외 공원, 심지어 호텔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로 완료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는 2025년에 착공해 빈 건물 철거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 전역에서 27억 달러에 달하는 의료 허위 청구 사기로 수백 명이 기소됐습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의사 76명과 전문 간호사, 기타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들을 포함해 109명 이상이 의료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들은 노인 환자들에게 불필요하고 비싼 상처 이식 수술을 진행했거나 과다 청구, 또 의료품 도매 유통업체에서 불량 상품이나 표기가 잘못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사이에 500명의 환자들에게 상처 이식으로 9억 달러가 넘는 허위 청구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또 환자로부터 이전에 처방받았던 약품을 구입해 재판매하기도 했고 이 때문에 일부 환자들이 약을 잘못 처방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은 이에 대해 카르텔의 마약 밀매 조직이든 기업의 임원이든 건강관리회사의 의료 전문가이든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제한된 물질을 유통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2억 3천만 달러 이상의 현금과 고급 차량, 금품을 압수했고 계속해서 이 같은 광범위한 의료 사기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매일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은 장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조기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는 20년 이상 추적 관찰된 성인 39만 12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연구진은 주요 장기 질환이 없는 성인의 건강 기록을 분석해 종합 비타민이 20년간 사망 위험을 감소시켰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비복용자보다 사망할 확률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매일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이 사망 위험을 줄인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대신 추적 관찰 초기 몇 년 동안 사용자들 사이에서 사망 위험이 4% 더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더 높은 사망 위험이 종합 비타민이 초래할 수 있는 해로움을 반영하거나 또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하기 시작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연구진은 짚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비타민 자체의 문제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뒤늦게 비타민을 먹다가 사망한 것일 수 있어 비타민이 사망률을 높인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조지 워싱턴 대학의 의학 겸임 교수이자 연구 논문의 공동저자인 닐 버나드 박사는 비타민이 특정 경우에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종합 비타민 대신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제한하면서 다양한 영양소와 섬유질을 제공하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성인의 3분의 1이 종합 비타민제를 먹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연구 결과로 비타민 관련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한 달 동안 자가용을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000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우버는 다음 달 20일부터 한 달 동안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7개 도시 175명에게 승용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000를 제공하는 원 레스 케어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시카고와 LA, 워싱턴, 마이애미 등에 거주하고 차량과 운전면허증을 소유한 18살 이상의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뿐 아니라 라임 전기자전거나 스쿠터 라이딩 쉐어링 등도 이동수단에 해당됩니다. 우버 측은 차량을 소유하는 데 드는 비용이 월 평균 $1,000가 넘는다며 자동차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장려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눈병에 걸렸을 때 처방받는 항생제가 이 치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안과협회는 2021년부터 보험 청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4만 5천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눈병으로 병원을 찾는 어린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치료에 전혀 효과가 없는 항생제 안약을 처방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결막염과 같은 눈병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호전되며 항생제는 결막염균을 없애는 데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한편 전문가들은 눈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인공 눈물이나 차가운 수건 등을 이용해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리노이에서 축구장에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하는 순간이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일리노이주 남부 알턴에 있는 공원에서 지름 30m, 깊이 9m에 이르는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했는데요. 땅이 갑자기 내려앉으면서 커다란 조명탑을 그대로 집어삼켰습니다. 싱크홀이 생긴 원인은 공원 지하에 있는 광산이 무너진 데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원 측은 현장을 통제하고 복구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올해 7월 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크게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시카고 네이피어는 아닙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7월 4일 듀베이지 카운티의 아이타스카에서 일리노이주 최대 규모의 불꽃쇼가 개최됩니다. 대변인은 불꽃쇼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큰 불꽃쇼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불꽃쇼는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서쪽의 해밀턴 레이크스 I-390과 파크 블루버드 교차로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2024년 불꽃쇼는 올해로 27년째를 맞이합니다. 주최 측은 가족 친화적인 축제가 오후 4시 30분에 시작하며 팝과 영화 음악에 맞춰 불꽃놀이가 오후 9시 45분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 입장료는 무료이며 현장 주차장은 대당 $25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산발적인 소나기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80도 초반대를 가리켜 83도, 밤 최저 70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내일도 이른 아침 비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기온은 다소 오릅니다. 낮 최고 88도, 밤 최저 64도입니다. 모레 주일 다시 화창하게 개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